요즘 따라 허리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쑤시고 욱신거려 힘들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이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 드신 적 많으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 늘 같은 얘기 들으시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 드시고 버텨보세요. 주사 맞고 조금 견디세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단념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순한 방법 하나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눈에 띄게 줄이시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물론 특별한 약도 아니고 고가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매일 단 몇 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위를 살짝만 풀어주는 것,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몸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군데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신다면 허리며 무릎이며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고민하셨다가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다시 건강을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다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시기도 했죠. 특히 허리, 무릎, 어깨, 이 3곳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쉽게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뻐근하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정말 흔한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고 근육은 더 굳어가고 결국 통증은 악순환처럼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왜 생길까요?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고여있는 긴장과 노폐물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늘어지고 뻣뻣해진 고무줄은 살짝만 당겨도 금방 끊어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굳어버린 근육은 조금만 무리가 가도 통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자연스레 염증이 생기고 관절도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되살리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딱 3군데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쪽만 매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살 이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50대 때부터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십견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기셨지만 나중엔 팔을 들기도 힘들어지고 밤에도 어깨가 쑤셔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어깨를 아끼려고 자세를 구부정하게 쓰다 보니 허리와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잠깐 다시 아프고 또다시 아프고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라는 부위를 매일 부드럽게 문질러 주자는 것이었죠. 이 할머니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허벅지가 아픈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문질러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팔을 들 때마다 느껴지던 통증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 전체가 훨씬 가벼워졌고 허리며 무릎까지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몸이 어디 뭉쳐 있는지 알게 되면서 아프기 전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지요.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박 씨는 허리 디스크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10분도 채 못 앉아 있어도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찌릿한 통증이 내려왔고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도 매출보다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셨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지팡이에 의존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저는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꾸준히 문지르게 했지요. 그러자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세우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병원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셨고요. 지금은 하루 두세 번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통증을 스스로 조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조씨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하시느라 무릎과 허리를 함께 혹사하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붓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굳어버려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조씨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자기 전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릎보다도 먼저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한 달쯤 지나자 지팡이도 휠체어도 필요 없어질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마사지 방법,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오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이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온갖 관절 통증을 얼마나 많이 줄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으시고 매일 습관처럼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허벅지 앞쪽을 문질러야 한다는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하고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 허리와 무릎, 어깨까지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큼직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과 무릎을 동시에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이 근육이 점점 짧아지고 딱딱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쏠리고 허리가 꺾이며 무릎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몸 전체가 삐뚤어지고 관절마다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직접 따라 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는 구부리지 말고 세워줍니다. 손바닥을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허리 바로 아래에서 무릎 위까지 이어지는 넓은 부분에 올려놓습니다. 배와 다리가 만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쭉 내려보면 단단한 뼈가 만져질 텐데요. 그게 골반뼈입니다. 이 골반뼈에서부터 무릎 사이, 대략 중간 지점, 거기가 오늘 우리가 집중할 자리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꾹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렀을 때 살짝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좌우로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마치 근육 속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느낌으로요. 이 동작을 양쪽 허벅지 모두 해줍니다. 한쪽당 1, 2분 정도, 길어도 5분 이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뻐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덜 아프고 걷다가 무릎이 시큰거리던 것도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실제 경험담 하나 들려드릴까? 구로구에 사시는 70살 송 할머니는요. 딸 결혼식 날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식장까지 올라가는데 30분 넘게 걸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결혼식 이후로 마음을 다잡고 매일 허벅지 앞쪽을 문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난간을 붙잡고 한 칸 한 칸 오르던 분이었거든요. 송 할머니는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며 웃으시면서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을 꼭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면 자세가 바르게 잡히기 때문에 굳었던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무릎에도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통증 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마사지할 때는 절대 아프다고 힘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당기는 느낌,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또 문지를 때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부드럽게 감싸듯이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허벅지를 풀었으니 다음으로 발바닥을 다뤄보겠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데만 필요한 부위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했을 만큼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과 발뒤꿈치 근처는 허리와 무릎 건강과 직결되는 부위입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손바닥으로 발을 살포시 감싸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처음에는 살짝 아프거나 뻐근할 수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풀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남에 사시는 68살 김 할아버지는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고민할 정도로 허리가 심하게 아프셨던 분입니다. 아드님이 발바닥 마사지를 권해드렸고 처음에는 발을 문질러서 허리가 낫겠냐며 시큰둥해 하셨지만 꾸준히 해보자고 다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발바닥 중앙을 돌리듯 문지르고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눌러주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뒤로 발이야말로 온몸 건강의 열쇠라며 스스로 농담도 하시곤 하세요. 발바닥 마사지는 하루 한두 번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문질러 주다 보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다뤄보겠습니다. 무릎 뒤쪽에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혈자리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오금 부위를 천천히 눌러줍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만 가볍게 눌러주세요. 3초 정도 누르고 서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떼는 동작을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살 최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서서히 굳어가는 무릎 때문에 휠체어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자기 전에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눌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허리를 펴고 걷는 게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지팡이 없이 동네 마트를 다녀오셨을 때는 본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해요. 무릎만 문질렀을 뿐인데 허리까지 좋아지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셨겠지요. 오금을 문지를 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만약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무릎을 쉬게 하고 마사지 대신 찜질이나 휴식을 우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오금. 이 세 군데만 매일 5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손끝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작은 변화를 매일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달라진 몸을 더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발바닥을 천천히 자극하고 무릎 뒤 오금을 꾸준히 문질러 주는 것.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몸이 분명 달라진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픈 느낌,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 순간, 그 짜릿한 변화를 느껴보신 분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으시더군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느낍니다.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지만 꾸준히 자기 몸을 다독이는 분들은 확실히 결과가 다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분들은 결국 통증도 삶의 질도 바꿔내십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결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굳어 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자세가 틀어져 있다. 이렇게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 받는 치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우리 몸에도 매일 조금씩 정성 들여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고 발바닥을 문질러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 뒤 오금을 살살 자극해서 허리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비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몇 분 나를 위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무리하게 운동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80살이 넘은 어르신도 70살 중반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분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기를 바라면 오히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물이 바위를 뚫듯 매일매일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실천해 보세요. 며칠 동안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문득 허리가 덜 아프고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예전처럼 아픈 걸 참으며 살아가던 나날이 멀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마사지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수건찜질을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풀리기 쉽고 마사지할 때 통증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마사지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굳어있던 관절 주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 몸을 위해 부드럽게 문지르고 자극하고 풀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허벅지,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매일 5분만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따라 해보시고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해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을 듣고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